네, 여야가 예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결위 예산 소위원회 소소위를 가동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AI 예산 등을 두고 최종 조율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금요일에는 예결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인데요.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정의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산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정 처리 시한을 주면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통과를 이제 목표로 진행이 되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목표입니다. 728조 슈퍼 예산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소소위에서 여야 간의 이제 막판에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 여당이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728조 슈퍼 예산 시키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건전 재정 강조하고 있어서 이제 삭감을 좀 벼르고 있는 그 상황인데 막판에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까요? 뭐 지금 한 100여 건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차가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진통이 심하다. 그래서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12월 2일인데 과연 이 기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겠다라고 이제 여당이 입장을 정하면 상당한 충돌까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좀 상식과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합리적인 정국이 돼야 되는데 벌써 이제 계속해서 대결 정국이 계속되고 그 복판에 지금 예산안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문제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처리되기는 어렵다.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 소위에서도 지금 100여 건이 입장차로 보류가 돼 있는가 하면은 막바지에 이제 소소위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 소소위는 그야말로 핵심들만 참석을 하는 거죠. 예결위원장 그리고 여야 예결위 간사 그리고 기재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정치적 타결을 보는 건데 여기서도 결국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대표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국민성장펀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검찰의 특활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 문제도 걸려 있고 그리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 처리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목요일 본회의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진통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국회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또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어떤 부분은 좀 양보할 수 없다는 건가요? 지금 확장 재정은 좋습니다만 경기 살려야 되잖아요. 경기 정말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을 돌아보면 말이죠. 경기가 이렇게 나쁠 때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작년에 소비 쿠폰 14조 원 뿌렸습니다만은 그거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도 그런 소비성 예산들은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근데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민 참여 뉴딜 펀드 그런 제목으로 펀드가 조성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펀드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전체 10개 상품 가운데서 7개가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국민 소득률은 2%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펀드는 사실상 계속해서 역대 정부가 하고는 싶죠. 국가가 경제를 관리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긴 합니다만은 계속 실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었었기 때문에 회복은 시켰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면은 아주 세밀한 그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세밀한 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만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예산 같은 가운데서 이제 청년 예산, 일자리 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조차 되질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우리 젊은 층에 집 하나 구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디딤돌 예산, 버팀목 예산, 3조 7천억 깎아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자, 예산안 심사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여야 간에 이제 어떤 절충점이 이루어지는지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오늘
오전에 당무위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처리하려고 했는데 미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정도 아마 이제 미뤄진 것 같은데, 일주일이 더 되죠. 다음 주 금요일 정도, 12월 5일 날까지로 이제 미뤄졌는데, 오전에 그 당무회의에 앞서서 회의를 열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대의원 제도인데,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며칠 만에 밀어붙이게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수기를 좀 더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퇴장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어진 이제 당무회의에서 이제 오늘 결정을 못 하고 이제 뒤로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미뤄진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논의했던 사안이다, 뭐 동의했던 사안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 자, 이 문제 어떻게 좀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일단 당무위원회가 연기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네. 그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진통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진통이라 함은 결국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친명 간에 그런 갈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예. 이게 이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인 1표제라는 것이 이 원칙에서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원 주권 시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도의 추진 자체를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문제 제기하는 측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좀 수기 절차,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이 좀 생략이 됐다. 좀 빠르다. 속도가. 네,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 그리고 꼭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네. 이제 타이밍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무위원회는 이제 위원장이 정청래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당헌 당규가 개정이 되는데. 네. 이 중앙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의원 돼 있고 네. 지역위원장 돼 있고 또 그리고 자치단체장 이렇게 등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된다.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세력하고 또 친명 세력하고 당이 전면전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전 진통이 있고 최종적으로 처리는 좀 더뎌지겠지만 결국은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거는 뭐 원칙과 방향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대의원 제도가 사실상 폐기될 경우에 어떻게 지역의 대표성을 고루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숙제로 남아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인 1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대의원하고 권리당원하고 이제 표가 이제 차이가 1대 20입니다. 1대 20 과거에 정도 이제 되지 1대 않습니까? 60이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걸 표의 등가성을 내세워서 1대 20으로까지 권리당원의 이제 권한이 이제 강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라든지 또 내년에 있을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권리당원의 어떤 그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성 네, 아니겠습니까? 권리당원이 대폭 강화되면 네. 정청래 대표가 다음에 네. 당권에 그렇죠. 다시 도전할 때 굉장히 유리한 예. 당내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러면 네. 한 가지만 더 여쭈면은 지금 뭐 정당성 부분이라든지 이제 타이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논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정청래 대표를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좀 밀어붙였다고 보시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 정청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추진했다. 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방향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본인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노림수 있다라고 지금 친명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과정 결론까지는 뭐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될 거를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뭐 민주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정청래 대표의 목적은 이제 다음 당 대표 선거에서 재선을 해서 재선을 예.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에서는 피했습니다만 일반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원들의 권리를 더 상향시키겠다. 강성 지지층의 얘기를 더 듣겠다. 더 대우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민주당 대의원과 일반 당원 간에 1대 60에서 이재명 대표 1대 20으로 낮췄다가 지금 1대 1로 정청래 대표는 1대 1까지로 내려가겠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모델로 삼아서 예. 재선의 운동적으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절차 과정에서 이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만의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국내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지층,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서 그 뜻대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계속 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한쪽 목소리가 계속 대변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정치사에도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이제 팬덤 정치가 강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뭐 야당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강성 지지층의 얘기 쪽으로 점점 더 힘이 쏠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지금 우리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의 권리를 더 향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실현을 시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인 1표제, 당원 주권 시대냐 아니면 팬덤 정치 강화냐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지 앞으로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이 나경원 의원이시죠. 그래서 경선룰을 현행 당원 투표 50대 국민 여론조사 5대 5였는데 이것을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으로 변경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에서 건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뭐 일각에서 이제 민심에 이것도 역주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나오니까 오늘 당에서는 이제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최고위원회에 올라와서 최고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중앙성 의결기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정이 남은 것이죠. 남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 당원들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는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이 당대표를 뽑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당원들의 비중을 높인다 그러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국민의 지지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독주를 막아내려면은 지금 소수 야당으로 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외 집회, 전국 순회를 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서 국민의 지지를 더 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이런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뽑는 데 있어서 당심이 더 작용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애초에 목적으로 하는 방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부당한 결정이다. 70대 30은 좀 너무 당심과 민심을 괴리시키는 그런 쪽이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아마 고심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 결론은 5대5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여야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금 시간일 텐데 여야 모두 이제 강성 지지층에 좀 방점을 찍은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선거 전략에는 잘못된 전략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결국 수도권이라든지 접전 지역에서는 중도층의 표심이 승패를 가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강성 지지층만 보면은 중도층의 표심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거하고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거는 좀 결이 다르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은 결국은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극우 세력만 남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12.3 비상계엄 이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갔지 않습니까? 선긋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윤어게인의 행보를 계속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본인은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전략이 되냐? 본인은 먼저 집토끼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산토끼 공략으로 가겠다라는 전략이라는 설명인데 집토끼 보수의 집토끼하고 내란 극우 세력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이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 있어서 합리적인
그런 보수, 진보적인 그런 보수는 지금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그런 이탈한 뭐 계시겠죠. 이런 이탈한 보수 세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 기존의 당심과 민심을 50대 50을 7대 3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은 더더욱 극우 세력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그런 길이고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다. 그리고 바로 황교안의 길이다. 근데 황교안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교안이 결국 사실상 지금 정치 현실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확실하게 윤석열 내란 수계하고 선 긋고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내란 종식의 길로 가야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관련한 룰이 또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또 상당히 또 주목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검찰 사법 뭐 개혁 또 한쪽에서 볼 땐 또 때리기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 한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던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다시 오늘 나왔죠.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준비해 왔고 그리고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이상 뭐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내란 전담 일단 재판부?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 강경파, 온건파의 시각 차이가 있다라고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온건파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우리가 꼽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한다. 그리고 차질 없이 도입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해외 순방 마치고 들어오시는 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은 흔들림 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입장을 하나로 통일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지기현 이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기현 재판부가 계속해서 지금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최종적으로 심리 종결과 관련해서 세 차례나 입장을 계속 늦추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뭐 12월에는 마치겠다 했다가 지금 1월 초까지 종결한다겠다. 나중에는 지금 뭐 심지어는 1월 14, 15일까지 재판 예비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심리가 종결이 되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려면 한 달 정도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2월 중순 이후에나 최종적으로 1심 재판 선고를 한다는데 문제는 윤석열 내란 수계의 이 지금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구속 만기일이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이요? 1월 18일. 그러면은 그 전에 풀려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감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있고 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뭐하냐? 또 풀어나는 꼴을 우리가 봐야 되냐? 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 대변인 내란 전담 재판부 다시 이제 꺼내든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나중에 민주당이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강성 지지층,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해야 된다고 강하게 푸시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다시 이 재판부 설치하겠다고 지금 강경 모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계속 따라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거라고 봅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원 재판부의 구성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부가 관여해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만든다? 법으로 강제한다? 이게 바로 이제 독재적인 마인드인 것인데, 이래 법을 필요하면 법을 만들겠다. 이런 거, 그것도 사법부의 권한까지 뺏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만약 이게 재판부 설치가 됐다. 그래가지고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다. 그리고 그 재판부에서 위헌법률 제청을 했다. 재판소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재판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중지가 된 상태에서 계속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하고도 달라요. 신속 재판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지기현 판사 올해 말까지 결론 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켜보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계속 중간에 개입을 해서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 사법 제도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뒤범벅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민주당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변인의 시각은 상당히 좀 위험한데 국회 입법 활동이 독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논리가 바로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그런 논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위헌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헌재가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을 마음대로 바꿨다가 필요하면 만들고 이런 것이 다 독재입니다. 독재. 예. 자, 뭐 이 이슈들 뭐 워낙 굵직굵직한 이슈들이고 연말 전국을 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뒤어 덮을 만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어서 차후에 또 계속해서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